민선 회기 1주년 취임을 정해서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늦어서 기자회견문은 가름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수원에 백화점이 3개가 있는데 수원 인구가 얼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원에 140만 정도 되죠. 그러면 40만, 45만이 돼야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24만 가지고 랜드마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랜드마크는 시점이 언제일까? 40만 넘어서 50만에 이를 때 랜드마크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6, 7년 후에 40만, 50만 인구와 같이 맞춰서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어야 그 랜드마크 투자하는 기업들도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동탄에 롯데백화점이 40만, 45만 되니까 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드마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도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한 3군데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도 그건 내가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구형부지도 랜드마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오산 공설운영 부지도 랜드마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암들에도 랜드마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도 10년 후에 저는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땅을 매입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세계 터미널도 부지도 우리가 LH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이건재가 만드냐 안 만드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에 예를 들면 메타폴리스, 건강펜터리움 수십 개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오산시는 28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랜드마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랜드마크 한 개가 아니고 아마 40만, 50만 됐을 때 아마 많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다. 운암들에도, 구형부지에도, 또 세계 터미널 부지에도, 그 기타에도 아마 랜드마크는 하나가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이 아니고 같이 동반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또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같이 랜드마크도 땅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그러자면 저는 거의 30년 정도 돼야 랜드마크가 서너 개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후뚜루마뚜루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몰두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성격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저하고는 정치인이 아니고 15년, 20년 직입니다. 동지입니다. 형제입니다. 그 인연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10년 전부터 세계 2지구 2만 세대 올 7월부터 입주합니다. 그게 지으면서 올해쯤 개통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대방의 심의를 거쳐야 그 추진 사업이 시작되는데 대광이 심의도 안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광이 심의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LH한테 뭐라 했냐면 달나라가 있다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지금 경제 대국 세계 10대 나라가 그것도 경기도 수도권에서 8년째 890m를 파고 있다. 그게 달나라지. 그게 도대체 십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 LH죠. 금방 알아들으시더라.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LH에서 일사천을 시작합니다. 이 오산에, 그리고 LH 이한준 사장을 내가 만나러 진주에 갔지 않습니까? 세계 이지구 2만 세대가 올 7월 달부터 입주를 하는데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야 됩니까?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한준 사장님께서 그분은 김문수 지사 때 그 도시공사 사장을 했잖아요. 금방 알아듣으셨잖아요. 이게 잘못됐네. 그래서 이 300억 갖고 어떻게 우리 오산시가 그 철도 고가 횡단도를 놓습니까? 저 중공사 모두 저춘이 다 있습니다. 저를 죽이는지 살는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건희 시장 말이 맞네. 그리고 더 붙여서 뭘 말을 했냐면 사무의회도로가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역 한석센터 600면, 300면이었는데 600면을 지어달라. 한석센터 주차장이 지금 설계도 안 하고 있잖냐. 그때 직접적으로 차장, 국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건희 시장 말이 맞다. 패스트트랙으로 해라.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시작된 겁니다. 내일 이한준 사장이 오산에 오십니다. 그냥 오십니까? LH 사장이 이건재가 오라 해서 그냥 오겠습니까? 내가 간다고도 만나주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저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직접 오시겠다며. 그래서 또 국토부 장관께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도움을 줬죠. 오산에 세계 이주구 광역버스 들어서는데 우리가 3억을 해놨어요. 3억을. 그 이제 먼저 차를 투입하면 우리가 이제 그 차 교통에 그 손익 문제를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3억 갖고 되겠느냐? 11억 추가해서 14억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리고 철도 고가 횡단도로를 다 이제 용역을 마치고 시작하려는데 300억을 더 줬죠. LH 이한준 사장님이. 어쨌든 뭐 제가 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0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철도청에서 설계가 10년이 넘으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된대요. 그게 2년 걸린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또 2년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장관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죠. 왜? 만나서 안 하는 방법도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2년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장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영역을 맡겨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철도국장께 직접 지시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2026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걸 10년 동안 왜 못했니 하는 거죠. 이게 무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니? 그래서 원희룡 장관께서 이달 중에 오십니다. 우선에 14일날 오신다 했다가 10일부터 15일 동안 또 중동에 가셔서 날짜를 좀 연기하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오실 겁니다. 오면 뭔가 또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장은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위원장을 제가 10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국회의원들하고 다 때에 따라서 형님, 동생, 또 선후배님, 선배님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10년 동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일반 지자체장이 위원장 나라고 아무 안 했으면 국회의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친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관님께서 도와준 것은 이것 말고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또 큰 걸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LH에. 근데 그런 건 국가 기밀이라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오산이 아마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제가 GTX, KTX도 오산에 정착하게 해달라. 그것도 잘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질문하셨다시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기업의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센터에 3억씩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걸 7억으로 늘려서 14억씩 이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있는 현재 기업은 제가 큰 기업 단지가 세 군데로 있습니다. 누산단, 가장산단, 세교산단이 있는데 그 기업들 다 만나 뵀는데 저는 오산에서 크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가들 중에서 크게 망할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삼성 반도체, LG 반도체, 특수업체들입니다. 다행히. 그리고 전부 다 건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이상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뭐 아시죠? 네, 조직 개편은 제가 이제 되고 나서 조직 개편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인원을 많이 늘린 것도 있습니다. 공직으로 그냥 다 전환한 것도 그게 한 210명인가 얼마 다 공직으로 그냥 전환시켰잖아요. 기간제를.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오산이 기준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더라는 거죠. 군포시는 남아요. 통원시장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군포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땅도 그렇고 인구도. 근데 군포시는 남는데 근데 우리 시는 16% 초과돼서 120억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120억이 그냥 120억이니 받을 건 못 받고 안 나갈 게 나가면 240억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240억이 우리가 손실을 입는다. 그러면 시의회나 공무원 노조나 무슨 거짓말을 해. 왜 240억이. 그렇잖아요. 보조금 펜트 안 받았으면 보조금 다 받으면 120억 이익이잖아요. 근데 안 나갈 게 나가니까 120억 손해잖아요. 두 개 합치면 240억이잖아요. 왜 그게 120억이야? 그러면 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요. 교육재단, 문화재단, 교육재단에 25명 근무하는데 그 이사장이 연봉 8천만 원, 9천만 원 받아갔어요. 그 밑에 본부장이 7,500만 원 받아갔어요. 성과급이 122% 받아갔습니다. 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9천만 원 연봉, 7,500만 원. 아니, 25명 일하는 그 교육재단에 왜 거기에다가 또 이사장이 연봉 8, 9천만 원 받아가고 그 밑에 또 왜 본부장이 7,500만 원 받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본부장을 두 군데다 5,50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그리고 본부장은 없앴습니다. 그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 인원을 13명씩 축소했습니다. 문화재단, 교육재단 13명씩 축소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도 올 8월 달에 그만두면 제가 임용 안 합니다. 거기도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15명 인원 감축했습니다. 자, 오산에 와서 보니까요. 이 청원경찰이 38명이 있어요. 32개 시군에 청원경찰 따져봐라. 그랬더니 16명이 평균이. 오산이 38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영역을, 도서관에 줬는데 그게 8억 6,400만 원. 그래서 시청에 8명이 청원경찰이 있어요. 동사무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빼라. 야, 동사무소는 마지막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왜 청원경찰이 거기서 시민들을 지키고 있니? 왜 지키고 있는데? 그랬더니 욕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야간에 가면 욕 안 하고 뭐 난리 안 피냐? 그러면 거기가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느냐? 동사무소 낮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빼고요. 시청 청원경찰 8명인데 4명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을 줄여서 그쪽에 보내라. 그래서 그 영역 줄이니까 8억 6,400 났습니다. 문화재단, 교육재단 통폐합시키니까 6억 4천만 원 남습니다. 한 사무실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한 사무실에 칸막이 해서 쓰면 되지. 왜 그걸 문화재단 또 따로 사무실에서 있고 교육재단 따로 있으니까 그 인건비가 6억 4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아니라 관리비가, 유지비가. 그래서 그런 걸 줄였고요. 또 오산천 살리기가 오산에 공원녹지과가 원래 다 그런 걸 담당하게 돼 있는데 오산천을 꽃밭을 만들려고 130개를 만들려고
생태 하청과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과를 하나 만드니까 과장 밑에 팀장이 3명 있잖아요. 팀장 밑에 서너 명이 있잖아요. 그게 15명, 20명 돼버리잖아요. 이게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였으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데 또 생태하청과가 또 있는 거예요. 3명이. 그러면서 그게 2억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하청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인건비가 초과 안 되면 괜찮은데 240의 인건비가 초과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걸 축소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일반 힘없는 시민들만 줄이고 우리 공직자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이 2,105개 전국에 동이 있는데 17번째 큰 동이 있습니다. 신장동은 23번째 큽니다. 이거 분동합니다. 내년에. 분동하면 인원이 한 10명씩 20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러면 사람 또 쓰리? 아니잖아요. 두 과를 줄여서 통합시키고 그 인원을 어디에? 내년에 동사무소에 보내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고 동을 2개 분동하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인건비 조정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근데 나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의원들이 시장한테 압박을 해야 됩니까? 시의원들이 노조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시장은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퍼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공직자들, 아니 그 재단들의 9천만 원짜리, 7,500원짜리 다 내가 많이 퍼주면 얼마나 내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인원 자르면 다 나 욕하잖아요. 근데 내 사람 하나도 안 심었습니다. 정말 시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닌 거냐 따져서 잘못했으면 바꿔야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농담으로 내가 민주당이다 그러고, 나는 계획하고 너희들은 다 썩어 뭉그러져 있고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 혈세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줄이는 거고요. 인건비도 초과 인건비가 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또 공직자들도 우리도 최소한의 2과 정도는 줄여서 우리도 같이 동참할게, 우리도 그래서 졸라맸게, 이게 기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과를 축소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뭐 노조에서 3개월 동안 현수막 붙이고 근데 누나를 까딱 안 했습니다. 그 뭐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역 줬습니다. 영역해서 영역 결과 보자. 영역 결과는 5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로 시의회하고 타협해서 결국은 2과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과 인건비는 그렇게 줄이려고 했고, 행자부 차관도 만나고 행자부 과장도 만나고 2번 갔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기존 인건비가 이 잘못됐다. 아니 우리 당도 참 당으로 보면 잘못됐습니다. 전 정권에 다 해놨던 걸 갖다가 우리 때 줄이니까 32개 시군 중에 우리가 22명이 우리 국민의힘 시장인데 우리가 피해를 입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는 거냐?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돈은 안 주고, 오산시는 6,800억 지금 7,300억 시세가 그러는데 그 시 세수 갖고 뭘 하겠습니까? 경기도에 25위입니다. 25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69,000 과천 다음에 우리입니다. 이 세수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도 인건비를 줄이지 말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시장한테 시의원들이 왜 시장이 인건비 안 줄이냐, 초과 인건비가 240억이 나가는데 빨리 줄여라. 위에서 그래야 되지 않아요? 노조에서는 당연히 그게 할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시의회에서 왜 시장이 그걸, 공무원들을 수를 줄이냐, 공무원 수를 줄이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수는 61세까지 그냥 그저 정년이요. 줄인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을 과를 줄여서 다른 데 줄인 곳에 가서 좀 부담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공무원 인원을 줄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오산에 가장 3지구가 이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구 3단이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1차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떨어졌어요. 이 차는 이번에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연태현 경제부지사하고 3번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지사님도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두 상단이 한 1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 3만 평인데 놀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사를 갔어요. 이따가. 그래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산땅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가지고 그걸 도시공사에서 잘 개발해서 다시 분양을 하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서로 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 구아이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근데 그건 내가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입찰을 보든가, 어쨌든 그 관계에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 서울대병원 부지가 또 3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이제, 영화 세트상이, 드라마 세트상이 계약이 끝납니다. 그것을 저는 도시공사에서 다시 산업단지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LH 이한준 사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한 게 있습니다. 한 20, 30만 평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3단을 조성을 합니다. 이제 뭐 엊그저께도 JC 행사에 무슨 우리 청소년들 뭐 행사하는 데 가서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들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아파트를 짓는 것 반대한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기업은 원가가 150만 원, 200만 원 넘으면 안 들어와요. 원가 조성하면 이 도로랑 다 조성하면 그게 500만 원, 600만 원짜리 되는데 여러분 그럼 내가 반대로 남사의 삼성이나 저쪽에 평택에 삼성은 왜 거기다 유치하게 해요? 우리는 153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3주 개발 153만 평입니다. 시의원들도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153만 평에다가 산업단지 유치하면 되지. 그쪽은 60만 원, 7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기본이 300만 원, 400만 원인데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운합들은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근데 운합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야, 20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진작하지. 내가요, 10년 전에 이 운합들을 동탄 산단지 만들 때, 운합들 경찰서 들어오지 마다게 하고, 경찰서를 여기다 빼고, 운합들부터, 부산동 시티사이부터, 고현동, LG전자 앞에까지 전부 다 산업단지를 밀어라. 그리고 세계 2주구, 3주구를 전부 다 산업단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오산시는 30만 자족도시가 된다. 인구 50만 할 필요 없다.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50만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20만, 30만 갖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천을 예를 들잖아요. 부천은 100만이잖아요. 우리하고 땅이 비슷합니다. 근데 부천의 세수가 얼마냐? 2조 2천억이에요. 우리는 6,800이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담배세, 주민세, 뭐 먹고 사는 것 전부 다 세금입니다. 머리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산업단지를 최대한 늘리자. 그래서 LH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좀 의논을 해서, 물론, 이 경기도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남은 짜투리 땅에 소부장 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소부장 업체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곳은 넘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는 땅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조성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이 들어오게 한다? 제가 실은 저 삼성 영위로 가기 전에 국토부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 사장도, 부사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153만 평 줄 테니까 와라. 근데 그분들이요, 땅이 비싼데 어떻게 그리 갑니까?
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아파트를 짓느냐고 하는데, 아파트는요, 원암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금을 남기고 그 이익금을 남긴 걸로 가지고 일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산업단지만 전부 다 만들면 다 적자고 망하는데 누가 들어요? 그런데 그걸 시장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기업 들어오면 좋죠. 그걸 싫어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시장 되면 서로 그렇게 하려고. 근데 오산은 그런 기회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다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이제 보고 그렇게 해라. 네가 해봐라 내가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 네가 해보지. 누가 하기 싫니? 그나마 내가 되니까 그 몇십만 평이라도 뺏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없는 땅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공해 없는 그래서 소부장 반도체 기업체를 유치해서 오산의 세수를 일조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복지, 교육, 체육, 문화 혜택 줄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꼴찌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가 제일 1등 부자처럼 자꾸 퍼주래. 돈이 없는데 뭘 퍼줍니까? 학교 운동장 공짜, 학교 배드민턴 공짜. 글쎄 32개 시군에 그런 시가 없다니까요? 2개 시밖에? 더 살사는 화성도 50% 해줍니다. 6개 시밖에 안 해주고요. 나머지 32개 시군 중에서 25군데는 다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운동하고 자기가 배드민턴 칩니다. 오산만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축구 협회장하고 또 배드민턴 협회장 불러서 야 이건 좀 안 된다. 우리 시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50% 하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흔쾌히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50%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님 우리가 주라 안 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이게 퍼주기 시장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줄여도 몇십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그게 1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단지는 이대미축 부산이 내년 1월 달에 들어옵니다. 제가 11월 달쯤 MOU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올 9월 달쯤 세계 반도체 기업 1위가 오산의 R&D를 구축을 합니다. 지금 제가 비밀이라 말 못합니다. 그 회장이 미국에서 와서 저하고 9월 달하고 경기도 도지사하고 같이 MOU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이 온다고 하니까 네가 뭐 했니? 이라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이대미축 부산 그 사장이 와서 저한테 뭘 부탁했냐면 이 자리에서 행정을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허가나게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셔라. 일주일 만에 내가 허가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2달, 3달 걸릴 걸, 야, 해라.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도와줄 수 있는 것, 저는 행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세계 1위 반도체가 오산에 들어오면, 오산에서 재정을 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산업통상부하고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부담하지만, 그 기업이 둥지를 틈으로써 거기에 파생된 모든 기업체가 오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합니다. 앞으로 오산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오산이 소부장 기업체의 아마 핵심 도시로 도전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산에 호텔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단지 기업인들이 왔는데 먹고 줌을 살 데가 없잖아요. 오산에서는 호텔에서 아침 조식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동탄으로 가잖아요. 그죠? 동탄에 가서 호텔 자고 또 동탄에서 오셔.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오산에 와서 동탄에 가서 돈을 쓰느냐. 이게 잘못된 구조입니다. 우리 애들도 동탄에 가서 놉니다. 쇼핑은 수원 가서 쇼핑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어서 다 타지에 가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잘못된 거죠. 오산에 와서 쓰게 만들어야 오산이 자족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기업 유치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사리사욕으로 뭘 일을 하면 나한테 돌 던져라. 내가 맞을게. 근데 봐보십시오. 오산에 25군데, 30군데 넘게 1박 2일 연수를 갑니다. 한 사람 가는데 30만 원씩 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언론인들 타 시에 그렇게 간 시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한 단체하고 강원도 1박 2일 가서 강원도 이병선 속초시장하고 앉았어요. 속초시장님께서 이 300명이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시에서 보내죠. 그럼 돈은 어떻게 해요?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와. 근데 다른 시는 두 개, 세 군데밖에 그렇게 안 합니다. 오산은요,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농어촌, 설계단체, 한 군데 없이 다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같이 가서 하루쪽 같이 놀고 딴 따라하고 오면 그보다 좋은 송구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우리 시는 26이다니까요. 세수가 7천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른 시 1인 고양시는 어떠냐? 공무원이 1년에 300명 갑니다. 근데 고양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2,500명, 3,000명 안 됩니까? 근데 오산시는 1,000명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직자부터, 야, 우리부터 바꾸자. 공무원들 3년에 한 번씩 선택해서 갑니다. 3년. 그랬더니 1년에 3억씩 남습니다. 저는요, 내년부터 모든 단체 25개, 30군데 경쟁제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뭐 욕먹고 표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야, 다른 시, 더 잘 사는 화성시, 성남시도 안 하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퍼주는 거? 그러면 그럴 돈 있으면 진작 동사무소 분동시키고 동사무소 짓지 왜 안 지었어? 철도횡단도로는 왜 안 만들었어? 그냥 퍼줬잖아요. 학교, 운동장, 체육관 다 퍼주고 정작 해야 될 일들은 안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하고 왜 그러냐면 서랑동 조수지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8분 MOU 하러 왔어요. 그때 내가 돌았습니다. 서랑동 조수지가 반쪽만 해놨다. 아무 무용지물이다. 앞으로 내가 둘레길을 만들 건데 서랑동 조수지를 가야 되는데 서랑동 조수지에 우리의 카트를 만들어서 한 바퀴 돌려서 거기에 불이 켜지고 야간에 들어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은 허름하고 한 10대 몇 대 되면 끝나고 그리고 불도 안 들어오고 관절만 해놓고 누가 그걸 찾아오겠습니까? 돈만 낭비했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들에게 이걸 지원해주라. 우리 시 돈 없다. 그래서 올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역을 신청했는데 영역을 삭감시켰습니다. 천불날 일이잖아요. 내가 우리 시 돈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준다는데 영역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내가 차관, 신범대 차관하고 저하고 위원장 같이 했잖아요. 만나자고 갔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다 직원들끼리 다 합의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영역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영역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 세계 터미널 부지 LH 사장한테 그걸 왜 LH한테 가져가냐. 2009년도 땅값으로 우리한테 주라.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한준 사장이 그렇게 해라. 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영역을 세워야 우리 걸 사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역비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오산 시민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도에서 준다는데 왜 안 해주는데. 하수 정갈천이 넘칩니다. 똥물이 넘쳐요. 늦었어요. 삼처리장이. 99% 됐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야 그게 뭐 3년 후에나 4년 후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역비를 깎아보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발목 잡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근데 거기 앉았는데
마지막 날 우리 이상국 시의원이 손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해. 마지막 날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요. 의장이. 그래서 내가 아니 의장님 마지막 날은 의원이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시장님은 권한이 없어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의장님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잖냐. 의장님이 같은 시의원끼리 시의원이 마지막 뭐 이의가 있으면 받아주셔야죠. 그랬더니 시장님은 뭐 가만히 있어. 안 되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여기 왜 있냐. 야 가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시위에서 반대해라. 시민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그걸 시위에서 그걸 하라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라고 해야지 그걸 못하게 하는 시의회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위를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언론인이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알리지 왜 안 알렸냐. 뭘 알립니까? 3일 있으면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죠? 결국은 3일 후에 다 통과시켜주고 플러스에서 통과시켜줬잖아요. 플러스 어차피 통과시켜주고 뭐 하려고 그러고 반대를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불안했으면 통과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민주당이 됐든 우리 당이 됐든 당을 떠나서 시의원하고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냐? 그러냐. 나는 도에 쫓아가서 또 국회의원 만나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 받아오려고 더 뺏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못하게 하면 나는 그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의회하고는 그래도 이제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당이니까 또 반대할 수 있다. 나는 또 시장이니까 싸울 수 있다. 국회도 맨날 싸워서 퇴장하잖아요. 근데 나 한번 퇴장했다고 좀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시장이 그런 배짱도 있어야 해보지. 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의장까지 저쪽인데 내가 그런 배짱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몽리도 부리고 싸울 때는 싸우고 또 해줄 때는 해주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의회하고 아마 잘 상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싸울 때 싸우고 또 화해하고 뭐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